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제도가 나온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소득 활동 기간은 줄어들고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랬어요. 정년이 55세였는데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만 버티면 됐는데 지금은 정년은 60세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니까 공백이 더 커졌죠. 게다가 요즘은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50대 초중반에 회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럼 은퇴 후에 30년, 40년을 살아야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가 월 300만 원씩 써서 30년을 산다고 하면 10억 8천만 원이 필요해요.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합쳐서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200만 원은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거죠. 30년간 7억 2천만 원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종신보험을 연금화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망보험금 전체를 받는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매달 일정 금액이라도 들어온다는 건 큰 도움이 되니까요.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놨다면 하나는 연금화하고 하나는 그대로 놔둘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매달 일정 금액도 받고 나중에 상속할 돈도 남겨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선택지가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현금으로만 받는 거지만 나중에는 서비스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간병 서비스나 요양 서비스, 심지어 장례 서비스까지 미리 준비해 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몸이 불편해져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알아보고 돈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보험금으로 간병 서비스를 확보해 두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또 요양원 입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대기도 길잖아요. 그런데 미리 보험금을 활용해서 예약을 해둔다면 안심이 되겠죠. 이런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정말 혁신적일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확보해 두는 거니까요. 세금 문제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현재로서는 매달 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월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이자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합쳐서 매달 50만 원을 받는다면 연간 600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면 세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테지만 만약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면 연간 1200만 원이니까 세금을 고려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다른 소득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까 정확한 건 세무사나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장치도 꼼꼼히 마련해 놨다고 해요. 우선 이 제도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준다고 하네요. 고객님, 이런 제도가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신청을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일정 기간 안에는 철회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이런 금융상품들은 한번 계약하면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는 그런 점을 배려한 것 같네요. 또 상품 구조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화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준다는 거죠. 이런 안전장치들을 보면 정부에서도 이 제도가 갑자기 나와서 소비자들이 성급하게 판단할까봐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거죠. 사실 이런 제도가 처음 나올 때는 항상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보험사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이에요.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면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처럼 그대로 두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본인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저축이나 투자, 부동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집이 여러 채 있어서 임대료 수입이 충분하다면 굳이 보험금을 연금화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다른 수입원이 없고 저축도 부족하다면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해요.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다면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건강하고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연금화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가족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기보다는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후 준비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퇴직금 정도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연금, IRP, ISA, 주택연금, 그리고 이번에 나온 사망보험금 유동화까지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물론 선택지가 많아지면 그만큼 복잡해지기도 해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주택을 활용한 연금 상품이라든지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이에요. 둘째, 55세 이상이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셋째,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바꿀 수 있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사망보험금으로 남겨집니다. 넷째, 받는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이 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고스란히 남겨두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보험사 담당자나 재무설계사 아니면 은행의 PBPRIVAT, 뱅커 같은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엇보다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건 올해 10월부터이고 그때 가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생각해보시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롱폼 대본.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들어놓은 종신보험, 그 돈은 내가 죽어야만 가족들이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이 돈을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도 55세부터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또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정보겠거니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지급되는 돈인데 그걸 살아서 받는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정책이더라고요. 제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도 각종 경제 언론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쉬워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65세는 되어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은퇴는 언제 하느냐? 보통 50대 중후반에 직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가까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58세 나이로 회사를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7년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고민이 정말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은 있지만 그걸로 7년을 살기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재취업이 쉽지도 않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대 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의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죽은 뒤에 가족에게만 돌아가는 돈보다는 살아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보험에 들어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납입이 완료되고 유동화 신청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이 없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전부터 종신보험을 꾸준히 들어두고 보험료를 다 낸 상태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면 2025년 10월부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에서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보험사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시스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네요.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 지급형, 또 하나는 월 지급형인데요. 연 지급형은 1년치 연금을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월 지급형은 말 그대로 매달 나눠서 받는 방식입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 10월에는 연 지급형만 먼저 출시되고 월 지급형은 20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처음에 연 지급형으로 신청해도 나중에 월 지급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보험금 전체를 다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 90%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9천만 원까지 연금으로 바꿀 수 있고 나머지 10%는 원래처럼 사망 후에 가족이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70%만 연금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연금을 받을 기간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20년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금액이 궁금하시죠? 정부 자료에 나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 남성이 매월 15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가정해보면 총 납입보험료는 대략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1억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이분이 만약 55세부터 연금을 시작한다면 월 약 14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0년간 받으면 총 3,3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65세부터 시작하면 월 약 18만 원, 총 4,320만 원을 받고요. 70세부터라면 월 20만 원, 총 4,800만 원, 75세부터는 월 22만 원, 총 5,2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가 낸 보험료보다는 확실히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보험료로 낸 금액은 3,600만 원인데 연금으로 받는 건 최소 3,360만 원 이상이니까요. 금융위원회도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 또는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사망보험금인 1억 원과 비교하면 적죠. 다시 말해 내게 돌아오는 건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많지만 사망보험금 전체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지인의 경우
만약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도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요? 실제로 또 다른 지인분은 부부가 함께 종신보험을 들어두셨는데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들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둘이 합쳐서 매달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산이 나오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점들도 있습니다. 우선 수명 문제예요. 예를 들어 75세부터 연금을 시작해서 20년을 받는다고 하면 95세까지 살아야 전부 받을 수 있거든요.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해요. 또 가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원래 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미리 일부를 연금으로 받으시면 상속받을 금액은 줄어들겠죠. 물론 부모님 생활이 더 여유로워진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세금 문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월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주고 신청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상품 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화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형 상품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 서비스라든지 장례 지원 같은 걸 사망보험금을 활용해서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지겠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임의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와 여러 언론사 보도를 직접 확인하고 정리한 팩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령액이나 세부 조건은 개인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각자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제도가 나온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소득활동 기간은 줄어들고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 제도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정말 죽은 뒤의 돈이었다면 이제는 살아있을 때도 쓸 수 있는 돈이 된 거니까요. 선택권이 생긴 셈이죠. 물론 이 제도가 모든 분에게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생활비가 절실한 분들에게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가족에게 그대로 남겨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선택권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방법이 없었잖아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도 보험을 해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해지하지 않고도 일정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은퇴했는데 국민연금 받기까지 공백이 있는 분들. 그리고 종신보험은 들어놨는데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 또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굳이 큰 상속을 남겨줄 필요를 못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요. 반대로 이런 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현재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해서 굳이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 또 건강상 문제로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바꾸는 것보다 원래대로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제도들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결국은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누구한테는 정말 필요한 제도일 수 있고 또 누구한테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 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각 보험사마다 준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해당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이런 걸 보험사에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상황이나 경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세요. 제도가 시행되는 건 올해 10월부터인데
그때 가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55세 이상이고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보험료 납입을 끝내신 상태라면 내년 10월부터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받는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고스란히 남겨두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정보를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여러 제도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